올해 잭슨 홀 미팅이 끝났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지난주 미국 증시 한 차례 크게 출렁거리기도 했었죠. 오늘 열리게 될 한국 증시와 전 세계 증시가 이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급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미국 증시 이 잭슨 홀 미팅 여파로 시장의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는 워낙 파월 이렇게 발언 직전에 예. 시장에서는 피바시다 해서 좀 이번 계기에서 좀 한 차례 좀 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파월 의장의 예상선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를 무너뜨리다 보니까 다우존스 지수로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 보였다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잭슨 홀 미팅의 주요 주제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실 공식적으로 학자들 사이에 페드가 실기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파월 의장이 작심 발언 같은 거 이런 것을 종전에 해왔습니다는 해왔던 과정에서 학자와 이렇게 페드 간의 대결 양상 같은 이런 인상을 뺐던 것이 시장에서 결국 무너지는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잭슨 홀 미팅 전후해서 이런 이벤트의 결과에 너무 베팅하는 것보다는 목표 수익률 방식으로 사실 종목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종목 중심에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아마 2차례 정도 강조하고 오늘 정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뭐 베어 마켓 랠리라든가 잭슨 홀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사람의 얘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내 재산을 거기서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목표 수익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균형의 미학 이런 것을 강조해 드린 것이 그동안의 이 잭슨 미팅 과정에서 방송의 내용인데 오늘 또 한 차례 이번에 사건을 보고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가지 내용이죠. 짧은 이례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길게 하는 게 좋으냐 짧게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각도에서 의지가 강하게 얘기할 땐 짧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8분 30초니 9분이니 8분이니 해서 하는데요. 이례적으로 짧은 발언을 통해서 인플레만 40번 이상 45번째 티브레이킹까지 하면 46번째.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는 이렇게 46번째를 나오고 있습니다는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45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 상향 조정, 타겟팅 사장 조정 문제도 피바스를 기대했던 큰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행 인플레 타겟팅선이 2%를 고속했다. 그래서 이 논란도 잠재였던 것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작 본인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 본인의 주제가 경제 전망이거든요. 경제 전망에서는 무늬만 경제 전망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본인의 주제를 갖고 있는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치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상당 부분 시청자 여러분한테 여러 시각을 제시한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시에서 피부아시 기대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프레시 크래시 현상, 다우존스 지수가 1000포인트 정도 추락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워낙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00포인트 정도, 절대 수치는 1000포인트입니다는 하락률은 3% 정도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이것도 기술적 의미에서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시각도 있다 하는 것을 시청자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 이 투자자분들도 참 혼란에 많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결국 인플레 문제죠. 인플레 문제에서 파월 의장이 이번에 발언을 이렇게 보면 인플레 단어를 45차례 언급했지만 일단 인플레가 꺾이고 있다 하는 측면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경제TV에서도 제시하였습니다는 인플레가 1개월 정도 이렇게 꺾여서는 안 된다. 전월비 방식이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다. 파월 의장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8월 수치라든가 9월 수치를 지켜봐야 된다 하는 그런 쪽의 얘기겠죠. 이렇게 한데요. 일단 꺾인 문제는 뭐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인플레 4대 지표가 이렇게 꺾였죠. 그래서 6월 대비해서 7월 수치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이번에 많이 인플레 관련돼서 얘기했던 기대 심리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대 심리가 왜 중요하냐면 통화 정책은 프리엠프티브 선제성이기 때문에 지나간 자료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대목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2월이 6.8에서 저기 이제 세 번째에 있습니다는 6.2%에서 기대 심리는 꺾였다. 그리고 체감물과 관련된 식료품 가격의 기대 심리도 꺾였다. 근데 왜 꺾인 것을 인정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 추세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하는 측면을 인정했다면 아마 미국 증시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예. 피봇. 그런데 좀 더 지켜보겠다. 한국경제TV에서도 그렇게 했죠. 3개월 이동평균으로 가져가 얘기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8월 수치를 봐야 된다. 이 8월 수치가 정확한 일정은 9월 12일 날 발표하는데요. 공교롭게도 9월 중순에 페드 회의의 마지막 인플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8월 수치가 다시 한번 7월에서 꺾인다면 자, 이동평균을 볼 때는 4월 달, 5월 달, 6월 달 전부 8%에 있었죠. 예. 근데 이제 6월 달 꺾이니까 7월 달, 8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8월 달 꺾이면 추세적으로 3개월 이동평균선이 꺾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페드가 9월 회의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도 지금 궁금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7월 한 달치의 꺾인 문제는 인정한다. 근데 한 달 가지고는 안 된다. 전월비 방식이기 때문에 또 전년동월비 방식이기 때문에 전년동월비는 기저효과가 없습니다는 전월비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기저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는 입장을 이렇게 정리한 것도 피벗에 기대하는 심리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자체, 추세적으로 안정을 찾지 않았다는 자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의 투자 심리를 이렇게 약화시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번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게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관련 발언이었는데 투자자들이 내심 기대했던 금리 인하 기대가 이번에 파월이 뭐 조기 금리 인하는 환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찬물을 끼얹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사실 내년도에 미국의 금리 인하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하는 측면이 월가에서 많이 나왔고 예. 거기에 베팅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경기 사이클 이 측면에 셔터링 현상, 단축화 현상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지금은 경기가 호황일 때와 침체일 때 과거 4년이 1년 단위로 축소시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든가 이런 측면이지만 내년에 그 경기가 이렇게 많이 꺾일 때에는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국면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주가를 많이 떨어뜨렸던 배경에 있어서는 사실 내년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꺾이게 했던 것, 다시 말하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그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런 것이 주가를 많이 떨어뜨린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 대목도 이제 한 가지 퀘스천을 그리는데요.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각종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기와 관련된 지표, IMF 예측치라든가 페드 예측치는 자꾸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냐는 이런 나왔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런 걸 의식해서 내년도에도 금리 인상 국면, 인상을 뭐 계속해서 올려가겠다는 아니지만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2.5%인데 만약에 4%까지 올린다. 1.5%포인트 정도 이렇게 연말까지 올리면 4% 올린다 하더라도 이 수준을 바로 꺾이게 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예. 이렇게 꺾이게 하지 않게 이 수준을 계속해서 고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 이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금리 인하에 따라서 주가에 대해서 상승을 기대했던 이런 시각에 이렇게 어렵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지난주에 볼커 모멘텀을 짚어주셨죠. 볼커 네. 모멘텀과 역볼커 모멘텀. 네. 지금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대목은 사실 시청자분한테 볼커 모멘텀, 역볼커 모멘텀 아마 한국경제TV에서 처음으로 제시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파월 발언을 통해서 볼커 모멘텀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됐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각종 외신을 통해서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그때 당시에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키가 됐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이 볼커 모멘텀의 그 당사자인 폴 볼커는 1980년대 전후에서 미국의 페드 의장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면 1980년대 어떤 상황이 됐냐 하면 제2차 얼쇼크의 계기로 해서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물가가 오르는 지금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죠. 예. 파월이 고민하고 있는, 페드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그 경기와 물가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논란이 많았죠. 이때 논란이 많아서 당시까지 주류 경제학이 케인즈 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1913년 그 페드가 설립할 때는 물가 안정이지만 경기가 침체하에 물가는 올려버렸으니까 자 고민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주류 경제 입장에서는 실물 경기 침체만 생각해서 이걸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면 금리는 올리지 말아야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페드의 전통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 실물 경제 지금도 그렇죠. 파월 의장이 실물 경제가 침체되는 걸 이렇게 당분간 실물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있다. 실물 경제 침체 희생하더라도 예. 사실은 물가 안정을 찾겠다. 똑같은 시각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페드의 그 전통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경기 문제는 경기가 더 거꾸로 지해도 페드의 제1선 목표는 물가 안정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물가 안정 쪽에 설왕설래했던 거죠. 이게 유명한 당시에 그 페드 의장이 어떤 그 입장을 갖고 있느냐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볼커인데요. 볼커는 강하게 물가 안정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커에 따른다 모멘텀 볼커에 따른다 볼커 모멘텀에서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시각이 이렇게 볼커 모멘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류 경제학인 케인즈 경제학에 따라서 물가를 이번에는 포기하더라도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측면이 역볼커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볼커룸과 역볼커룸 간의 결과적으로 보면 잭슨홀 미팅 직전서부터 됐죠. 그래서 실무 경기를 생각한다면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되고 금리 인하가 되면 피버팅 주가가 오르겠다 하는 이 측면에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역볼커 모멘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자, 물가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오면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는 것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물가 쪽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볼커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번에 파월 의장이 재차 다시 한번 볼커 방식의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실물 경제 침체를 감소하더라도 물가를 강하게 이렇게 잡겠다 하는 의지를 비춘 것들 바로 이번 그 미팅에서 확인됐던 볼커 모멘텀과 역볼커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 왜 이렇게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영상을 통해 주요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s overarching focus right now is to br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Price sta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Reserve and serves as the bedrock of our economy. In current circumstances, with inflation running far above 2% and the labor market extremely tight, estimates of longer run neutral are not a place to pause or stop. July's increase in the target range was the second 75 basis point increase in as many meetings, and I said then that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Our decision at the September meeting will depend on the totality of the incoming data and the evolving outlook.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내용들이 아무래도 다음 달에 있을 이 페드 회의에서도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잠시 전에 우리가 저도 이제 봤습니다는 정영급 PD께서 긴급으로 파월 의장의 이번에 그 발언 내용을 긴급으로 줬습니다. 2% 고소하겠다. 그리고 물가의 안정에 강하게 이렇게 집착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가답게 저도 이제 파월 의장의 이렇게 그 발언은 상당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주 발언 내용이 시청자분 느끼셨겠습니다는 사실 그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의지가 될 때는 더 강하게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한테 느낀다 하는 것을 시청자분들도 지금 짧은 발언을 통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매파 발언이 이어졌을 때, 자 그러면 당장 이렇게 나왔던 것이 잭슨 홀 미팅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보면 9월 페드 회의에서 반영되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지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설왕설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자 9월 회의에 앞으로 연말까지 그리고 당장 9월 회의까지 이렇게 해서 그동안 비춰줬던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 발언을 통해서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세 차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번 매파 발언을 통해서 가장 페드의 인사 중에서 가장 강하게 했던 물로드 총재의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파월 의장의 얘기를 통해서 매파 발언을 하다 보니까 물로드 총재가 샌프란시스코 총재가 얘기했던 앞으로 1.5%포인트를 더 올린다 하는 것을 그것도 짧은 기간에 가져간다 하는 시각을 보면 일단은 절대 수준 자체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페드가 이렇게 밴드폭을 운영하는 상태에서 하단이 2.25%고 상단이 2.5%입니다. 1.5%포인트 더 하면 4%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시각을 이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강하게 그립을 준다 하는 측면에서 0.75%를 다시 한번 올린다. 6월 달, 7월 달, 6월 달, 7월 달, 9월 달.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0.75를 가지고 1.5%포인트 남은 나머지 두 차례는 0.5, 0.25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9월 회의에서 실무 경기를 생각한다면 이 피벗이 됐던 시각에서 0.5%, 0.5% 나눠 가져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페드에서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9월 달부터는 자동적으로 회의를 거치지 않고 6월 달에 QT 문제에 대해서 475억을 9월 달 페드 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지난 주말에 어떤 전문가가 여기 나와서 사실 9월 달에 970억, 이게 9월 달 페드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9월 달 들어서 950억의 QT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QT 유동성 환수 조건에 있어서는 QT가 더 세 2배 이상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를 좀 완충시키지 않겠느냐. 기준금리는 지금까지 올렸으니까 0.5%를 좀 낮춰주고 QT를 세게 가져가면 이렇게 가져가는 방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오늘 제레미 시겔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자, 제레미 시겔의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1%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은 이렇게 가져가면 실무 경제 침체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이 1%포인트를 올리는 게 9월에 회의기만 했냐,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포기를 얘기하느냐, 이게 명확지 못했습니다. 이게 영업 명확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월가에서 이번에 매파 발언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물가 안정을 인정했다. 9월달, 8월달 인플레 지표를 지켜보겠다. 실무 경제 상황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9월 회의에 1%포인트, 100bp 정도 올라가는 시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게 관심이 되다 보니까 오늘 사실 이렇게 방송 제목에도 9월에서 1%포인트 올릴까 하는 제목으로 그게 이제 가장 관심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0.75%포인트 올라간다는 것은 이미 일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는 그렇게 가능성이 적은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를 잡았을 때는 기대 심리라는 건 잡을 때 확실히 잡아야지. 이게 뭐 또 스탑 시키면 인플레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시각이거든요. 아까 자기 실현적 가설이다 하는 측면은 왜냐하면 내 시각이 누차에 걸쳐서 몇 번 확인돼야 이 시각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실현적 가설이에요. 조지 소로스가 얘기했던 자기 실현가의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0.75%포인트 가져가지 않겠느냐. 시청자분이 이렇게 회의 전서부터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이번 같은 경우는 물가의 고삐를 잡았을 때 7월 수치를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삐를 잡아서 확실히 잡겠다. 두 가지 측면. 자, 앞으로 8월 수치 이후서 보겠다. 그리고 금리를 올려놓고 더 이상 올리지 않더라도 그 수준을 계속해서 바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인플레 기대심을 잡겠다는 의지가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리해드리면 강한 매파를 발언을 통해서 9월 달에 경우에 따라서는 1%포인트 오르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그런 가능성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상황이라든가 감안한다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레를 잡겠다는 연준의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물 경기 아닙니까? 네, 경기가 사실 이 대목이 벌써부터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번 발언을 계기로 해서 페드가 또 한 차례 이번에 인플레에 대해서 실기했다는 건 작년에 인플레 일시적이라는 것에 진단이 실패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뒤늦게 화들짝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자, 지금은 실물 경제 이렇게 희생한다 하더라도 매파 발언을 이뤄가겠다 하는 측면에서 내년 이맘때 정도에는 페드가 또 한 차례 사실 경기 문제에 대해서 예측을 실패했다, 진단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또다시 나오는 게 아닌가. 잭슨 미팅에서는 1년에 있을 잭슨 미팅에서는 이 주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큰 주제가 되겠다 하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와 관련해서 4가지 지표, 경기 선행 지수는 확 꺾였죠.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격차는 지금 이번에 잭슨 미팅을 계기로 해서 더 스프레드가 벌어졌죠. 그리고 연전의 최후의 버팀목이 하는 고용 지표도 지금 일부 단기적으로 빨리 반응, 전체적으로 후행 지표지만 단기적으로 빨리 반영하는 고용 지표는 지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죠. 이현 캐스터가 진행해주셨습니다는. 그리고 NBR의 이렇게 경기 침체 정의상 보면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떨어졌죠. 이런 측면을 감안해 볼 때 내년도에 적신을 미팅에서는 올해는 인플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학자들이 실기라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이게 페드 입장에서는 굴욕입니다. 치욕입니다. 그렇죠. 예. 치욕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그걸 감안해서 가격의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잭슨 미팅에서는 실물 경기 당신네들 침체했다 하는 이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시청자 여러분이 향후의 주식과 관련해서 주목하실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플레 오판에 이어서 이 경기 침체 오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이 파월의 이 매파적인 발언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마지막 실물 경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되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그 파월 의장 같은 고용이 풍부한 경기 침체, 지화풀, 그다음에 리세션 내지는 다운턴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도 이번 잭슨 미팅에서 하나의 세션으로 다뤄진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에는 고용이 성장이 되는데 고용이 없는 성장에서 자운리스 리커버리에 대비해서 이번에는 거꾸로 고용은 풍부한데 사실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측면에 서로 대조정시키거든요. 이 대목도 고용이 후행 지표인 측면에서 볼 땐 내년도에 잭슨 미팅 가기 전까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네들로 만약에 고용이 풍부한 경기 침체가 가능한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고용 지표가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때는 사실상 뭐냐. 페드의 그 실수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이 대목에 있어서도 과거와 다른 것은 오늘 이현 캐스터가 사실 미국 내 GDP 개념으로 본다면 자, 미국 기업이 해외 나갔던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정에 미국의 GDP를 생각한다면 또 고용 사정을 생각한다면 확실히 미국의 실업률은 많이 꺾였을 겁니다. 그 실업률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도 지금 과거 환경에 미국 기업을 속속 들여오라는 얘기다. 들어오자. 그러니까 실업률이 고용 창출이 지금 35만 개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선 요게 없을 때는 실업률은 많이 좀 올라갔지 않았냐 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고용시장이 종전과 다른 입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름 휴가철이 끝나가고 이 바람이 좀 선선하게 부는데 투자자들의 마음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번 발언에 세계적으로 얼만큼 중앙은행들이 쫓아갈 것인가 이 측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아주 제대로 진단을 통해서 인플레에 대해서 억제 의지가 되고 신뢰성이 높았다면 다른 중앙은행들은 쫓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잭슨 미팅의 파월 발언에 대해서 유럽만 지금 긍정적 시각을 보이지. 자, 아까 우리가 한국경제TV에서 우리 정영구 PD께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다 하려가는 전혀 쫓아갈 생각이 없다. 금융화를 계속하겠다. 또 우리 이창용 신임 총재께서도 굉장히 이번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페드가
포워드 가운데서 전통적 가이던스라든가 비전통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제가 한번 언제 한번 말씀해 드리긴 했습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는 한국은행도 페드가 당신들이 옳은 길을 가가지고 전적으로 제대로 판단된 데서 가는 길을 우리가 떠나가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주 요새 이번에 발표했던 논문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페드가 당신이 가는데 한국은 쫓아가지 않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금리를 바로 내리겠다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페드에 대해서 차별적인 상을 가져가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미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 터키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전부 금리 인하 국면으로 페드의 얘기를 따쳐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너무 파월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전적으로 이것이 세계 모든 것에 강하게 매파가 되면서 금리 인상이 돼서 세계 증시를 폭락시키는 증시라든가 경기가 침체되는 게 페드라든가 중앙은행은 경기를 살리고 주가를 살리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발언에 대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쫓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대목도 아마 새로운 대목으로서 투자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에 대한 이 평가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